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학교 분석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게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KU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KU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좀 유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등급 컷과 각각의 입시 결과 자료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볼 때 이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죠? 네, 올해 입시 전형에 주요 변경사항을 항상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희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먼저 올해 주요 변경사항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이 무전공, 이 단과대별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단과 대학별로 자유전공학부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서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냐? 사실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아마 전년도에도 입시 상담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데 얘네 지역균형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사실 설명드릴 텐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했을 때 내 내신 등급이 좀 높게 형성된다라고 하면 안정권역으로 좀 가져가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내 내신 등급이 건국대학교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더라도 이 인원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올해 이 자유전공학부가 단과대학별로 개설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들을 꽤 많은 인원의 숫자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좀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약간 안정권역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자유전공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합격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선 교과를 좀 자유전공학부로 좀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이게 아무래도 신설 전공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입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년도에 이제 이 정도의 인원으로 좀 뽑게 되는 그런 전공들 기준으로 아무래도 입결을 예측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또 발생될 수 있냐면 소수 인원들로 뽑게 되는 이러한 전공들에서 어쩌면 좀 펑크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금 서류적인 부분이 또 평가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펑크나는 걸 계산해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 전공들이 건국대학교가 굉장히 개설이 좀 다양하게 개설이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몇몇 전공들은 보통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후반까지 학생들이 이제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산해 봤을 때 2등급 때 좀 초반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전공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이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서 학과를 좀 변경했던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좀 통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학종을 준비를 하다 보면 보통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죠? 네, 보통 계열 느낌으로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쪽으로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사실 지원을 여러 군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보통 생기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건국대학교가 전공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지원을 해야지 내가 좀 합격 가능한지에 대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가 이렇게 전공들을 좀 통합하는 느낌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눈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준비한 방향에 맞춰서 최대한 좀 부합하는 그 전공들로 소신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전년도보다는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야기 항상 할 수 있는 게 뭐 펑크 또는 학생들의 그런 좀 약간 눈치 싸움을 하면서 전공들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여기에 올해 좀 지원하게 되면은 내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경우는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건국대학교가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게 저 이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논술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반영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인문자연 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물론 자유전공학부는 올해 신설이 됐죠. 이 국수형 사과탐 그리고 국수형 과탐으로 사실 지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국수형 사과탐 한 과목 중에 2합 5로 이제 수능 최저가 이렇게 반영 과목이 변경됐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수의학과의 경우는 전년도에 국수형 과탐 한 과목이 이렇게 3개 합 4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국수형 사과탐 해서 3개의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돼서 사실 뭐 2합 5 그리고 3합 4에 대한 뭐 변경점은 없었지만 반영 과목이 변경됐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KU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전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뭐 전년도도 여러분들이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단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가 생기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그 모집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좀 덜해졌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대를 교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잡고 싶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소수 인원을 뽑는 전공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설이라는 그런 부담스러움은 있지만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그 내신 등급 자체가 이렇게 좀 있을 거라서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합격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신설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전년도에 다른 전공들이 어떤 식으로 입결을 좀 형성했는지를 보면서 건대는 이 정도 등급이면은 이 정도의 모집 인원이었을 때 충원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좀 잡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보고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이제 졸업 예정자 그리고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천으로 인한 그런 입시적인 전략은 따로 가져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으로 건대식으로 점수 환산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그 점수가 이렇게 70%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30% 정성평가가 되는데, 교과 전형에서 정량평가되는 과목은 실질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전 과목에서 석차 등급이랑 이수 단위가 표기된 과목들이 이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없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인들의 점수를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본인의 성적을 보고 이렇게 점수화 시켜도 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건대만 지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뭐 유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어디가에서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엑셀을 집어넣고 각각의 학교별로 점수 산출을 하면 너무나도 쉽게 본인들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합격 예측을 하면 되니까 굳이 일일이 뭐 이렇게 점수 환산을 본인들이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에는 아까 여러분들의 이 서류 평가가 30% 반영된다고 했죠. 근데 이 서류 평가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기부에서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반영이 됩니다. 그럼 교과학습 발달 상황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학기 말 성적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밑에 세특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30% 평가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평가 요소를 좀 보시게 되면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본인들이 지원한 그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 성취도를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입시적인 부분에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지금은 좀 있지만 예전에 처음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 이쌤도 마찬가지로. 근데 실제로 합격자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은 이 교과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서류는 이 서류 평가되는 영역은 그럼 별로 안 중요한가요? 아니, 이 서류 평가에 대한 영역은 보통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되냐면 그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 이 부분만 좀 잘 맞춰져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 이쌤은 말씀드려요. 그리고 건대도 이 부분에서만 좀 맞춰지면은 저 이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교과 점수로 합불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학업 성취도에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에 점수가 어땠는지, 그리고 소홀한 과목 어땠는지, 그리고 뭐 성적별 추이를 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학업 태도에서 뭐 열정이 있는지, 자기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본다는데, 실제로 과목들의 그런 점수라든지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 이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진로 역량에 있어서도 전공 계열과 관련돼서 선택을 잘 했는가, 그리고 이수한 과목은 어땠는가, 그리고 추가적인 노력은 어땠는지, 위계에 따라서 맞췄는지, 그리고 과목 성취는 어땠는지,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지금 교과 전형에서 평가되는 서류의 이 네 가지 영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그 선택 과목의 좀 적절성,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적절성에 점수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신 등급 자체가 보통 건대 기준으로 하면 1점대 중반에서 뭐 정말 넉넉히 했을 때 2점대 극초반 아이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100%에 수렴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보통 1점대 중반, 2점대 극초반 학생들은요, 보통 그 친구들의 그 과목들의 점수가, 원점수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친구들의 변별성은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면 저 이쌤이 봤을 때는 선택 과목을 잘 형성했냐, 그 지원한 전공에 선택 과목이 좀 잘 맞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전공에 아무렇게나 지원하지 말고 내가 그 지원 전공에 필요한 선택 과목 잘 형성했다면 실질적으로 합격 불합격은 여러분들의 이 내신 등급의 정량화가 정말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전년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 지역 균형 전형에 등급 컷을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게 되면 학교들이 아무래도 지금 전년도에도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을 교과 전형에서 좀 뽑았어요. 그랬을 때 뭐 사회환경공학이라든지 공대에서 모집 인원이 좀 넉넉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점대 중반 학생들부터 우리가 1점대 후반 학생들이 50컷, 70컷에 좀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 이렇게 모집 인원이 좀 많게 뽑는 전형들의 경우는 1점대 좀 중후반, 그리고 2점대까지도 이렇게 좀 같다라는 걸 예측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신설되는 그 자유전공학부 단과대별로 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아마 1점대 좀 중후반 학생들이 뭐 추합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전년도 입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 이쌤이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대학의 입결만 보고 지원하는 건 너무 좀 무리가 있어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하실 때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6개의 대학이 있겠죠. 이 6개의 대학의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중하 라인 잘 맞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학교의 그 한 전형만 보고 내가 합격할 수 있냐 불합격하냐를 보고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원서를 어떻게 6개를 썼을 때 안정권 잘 받쳤는지, 그랬을 때 내가 건대 교과를 좀 약간 좀 추합까지 놓고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지, 아니면 내가 건대 교과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잡고 그 다음 나머지를 좀 세팅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수능 최저 내가 맞출 수 있냐, 또는 종합에서 내가 생기부가 좀 괜찮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원서 전략 잘 수립하시기를 저 이쌤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U 자기추천의 경우는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서류 100으로 3배수로 먼저 1단계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뭐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이 일반적으로 학종 준비했다라고 하면 건국대학교 점수가 됐을 때 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이쌤은 이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사실 대학들이 이렇게 당연히 구분해 놓고 뭐 평가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개해 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걸 보고 내가 진로 역량이 더 높으니까 뭐 건대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밸런스 잘 잡았을 때 건국대학교의 점수가 좀 된다라고 하면, 학종 준비 됐을 때 지원하면 뭐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종 준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 자유전공학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요? 그랬을 때 그동안 이제 전년도에도 뭐 자유전공으로 뽑는 여러 대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대학들이 항상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우리는 뭐 성장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역량으로 보고 우리는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전공에 본인이 지원을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던, 또는 건대에 없는 전공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생활기록부를 맞춰서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했을 때 이 부분을 성장 역량으로 측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한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는 뭐죠? 네, 생기부겠죠. 그래서 생기부 면접으로 진행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생기부 면접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서류의 활동의 그런 진위 여부라든지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면접 질문에 대한 예시는 이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우리가 학종 가이드북이라고 하죠, 편하게. 이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저 이쌤이 그 가이드북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뭐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뭐 창작극의 극본을 썼다고 하는데 이 뭐 경험이 어떤 것인가요? 뭐 영어 영문에서는
우리나라 고전 문학과 영문학의 풍자의 차이점을 조사했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중어 중문에서는 뭐 한국과 중국의 한시를 비교하는 심화탐구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본인 그 학생 지원자의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서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아니죠. 여러분들 본인의 생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선생님 이거 질문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로 할 질문은 여러분들 생기부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학종 준비를 이 면접 준비를 그냥 스스로 본인 생기부 보면서 한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이쌤이 이 입시는 이쌤 그 유튜브 채널에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영상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보고 본인들 스스로가 충분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 학생부 종합, 이 자기 추천 전형의 전년도 입결을 좀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건대는요, 어찌됐던 간에 특목 자사 학생들이 지원해서요 합격을 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0컷에 이렇게 4등급 대학생이 걸려있다라는 얘기는 야, 건대가 4등급 일반고 학생을 합격시켰네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특목 자사 학생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50컷과 70컷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70컷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1등급 대학생이라든지 2등급 초반 대학생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건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70컷이나 50컷에 예를 들어서 뭐 4등급 대학생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건 그 전형이 뭐 되게 수준이 낮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특목자사 학생들이 뭐 절반 정도가 좀 섞여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결 자료는 입학처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일반고 학생이 아무래도 건대에 지원했을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에 대한 Q&A의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2023학년도, 24학년도에 이 KU 자기추천 전형의 합격생들 고교 유형 분포를 보면 전체 합격자 기준의 일반고는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대가 뭐 특목 자사가 너무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준비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시 원서 전략에 잘 맞춰서 이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인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뭐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처럼 사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저 이쌤이 논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리죠. 논술만 준비하는 학생은 없어요. 대부분 1순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우리 정시 준비생들이 이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능 최저 4과목 중에 2개 합이 5등급 이내, 이거를 못 맞추면 안 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논술만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는요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에요. 최저. 그러니까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추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능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논술은 운이 아니에요. 절대 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논술이 기출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학교에서 논술 기출 문제랑 답안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출제 유형들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도 이제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 전형 결과에서 좀 이렇게 확인해 주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실제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다는 건 뭐죠?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허수가 많은데 이 허수가 1차적으로 어디서 갈리냐?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50%에서 60% 사이인데, 아니 건대에서 제시한 2합 5를 못 맞출 정도의 인원이 절반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반이 있어서 이게 허수 데이터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경쟁률 자체가 치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를 맞춘 인원들, 우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죠. 이 실질 경쟁률의 그 인원들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잡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 충족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예비 번호도 잘 안 빠지는 이 논술 전형의 특징에서 논술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저 이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